제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BBB 티셔츠를 입고 와봤습니다. 예. 여기에 BBB One Heart, One Vis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교 훈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의문점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오해하시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한 번에 쉽게 자동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도와 오랜 시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가지고 계신 모든 편견 혹은 선입견, 그 전에 받았던 상처, 저에 대한 삐딱한 시선 이런 것까지 한번 쫙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과연 그러한가? 예.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디를 눌러야 되지? 예, 제목이 BBB 선교훈련 꼭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들은 그런 질문들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건 좋은데 굳이 다른 단체에서 해외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왜 BBB가 해야 하냐? 그리고 국내 일터 선교, 주보 선교에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혹시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규모도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몇 개를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구절은요, 문자적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죠? 빨간색을 집중해서 보시면 복을 주시겠다. 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 다 주겠다. 그러니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온 세상을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내려진 최초의 명령입니다. 창조하시자마자 내리신 명령이 온 세상에 나로 충만케 하시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자, 또 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똑같아요. 임마누엘,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차원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제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 생활의 필요 다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선교에 필요한 능력 자원 내가 가지고 직접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을 선교하라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뒤에 유명한
지상명은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 자원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선교하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주 중요한 명령과 약속인데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줄 테니 임마누엘 할 테니 걱정 말고 온 세상을 선교해라. 내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빼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까? 코카콜라 회사가 선택과 집중한다고 콜라 빼고 환타와 스프라이트만 팔겠습니까? 갈비집에서 갈비 안 팔고 된장찌개와 냉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삼성이 핸드폰을 국내에만 선택과 집중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잘 만들지 못한 포니를 가지고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하물며 이 영광스러운 평신도 중심의 일터 선교와 주부 선교의 이 사역 모델, 이 비전을 수출하지 않고 어찌 내수용으로만 남겨두려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핵심 사역자 2명을 선교 보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된 후에 보낸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사도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선택 집중하고 이방인 선교는 바울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사도 전원이 이방인 땅에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BBB가 우리는 지금 국내에 선택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최고 퀄리티의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만 선교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은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선교 당연히 해야지. 근데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감동받은 사람 있으면 선교 가겠다는 거 우리가 말린 적 있느냐? 없지요. 각자 알아서 후원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면 되지. 꼭 우리가 전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각자가 감동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근데 성경은 선교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고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제자 공동체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네 둘 선교 나갈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떠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이지만 선교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같이 안수했고 두 사람이 떠난 뒤에 남은 교회를 공동체가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이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선교가 선교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일터와
주부가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나의 땅끝이라고 배웠고 여기서 하는 것이 나의 선교라고 배워왔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순장님들이 사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광의 넓은 의미의 선교는 우리가 하는 지금 일터 선교, 주부 선교가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선교학, 선교학에서 말하는 혹은 선교기관에서 말하는 협의의 선교, 좁은 의미의 선교는 해외 선교 혹은 타문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선교는 그 협의의 선교, 넓은 의미의 선교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해외와 타문화 선교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와 거주 지역이 땅끝이다. 이게 왜 틀렸냐? 이것은 우리의 사역 태도적으로는 아주 옳은 마음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옳은 해석입니다. 나의 사역의 자세로 봐선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문화적 거리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나와 동일 문화권,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부산까지 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마리아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권, 유사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저희로 치면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전혀 다른 문화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가 우리 선배 순장님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어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선배 순장님들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BBB의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와 장기 목표에 모두 해외 선교, 타문화 선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민족과 세계복음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500만 이상의 해외 도시를 중보하고 모임을 개척한다고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잘 실행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순장님들이 기도하시며 함께 논의한 이 결과물,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가지고 갈 기도 제목들인데 이거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아니 그 다른 선교자들이 그 선교를 하는데 그런 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되나?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일반 전임 목회자들 풀타임 선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교회, 다른 선교단체도 하는 그 선교를 우리가 또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BBB 스타일의 선교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지역이 명확합니다. 대도시입니다. 오지산간 아마존 정글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장 선교사가 됐을 때 안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적어도 나는 오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러면 가야겠죠. 근데 저희 BBB 공동체가 추구할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교 모델과 BBB의 선교 모델, 사용 모델과 툴,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한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전도하면서 또 다른 직장인 크리스찬 직무에서 BTC 훈련시키고 맨투맨 양육하고 직장 선교사로 키워내는 그 선교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일터 선교사, 주부 선교사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전임 선교사가 비자를 위해서 가짜 취업하거나 가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면서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상해에서 가짜로 일하지 않고 진짜로 일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주재원일 수도 있겠고 현지 취업일 수도 있겠고 현지 창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델로 일터 선교, 주부 선교를 가지고 해외 타문화 선교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역 대상은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 대상으로 해서 BBB 브랜치를, 지사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교민을 갖다가 무조건 제외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포인트는 현지인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 현지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지금 한국인 모임이 하나, 이번에 하나 더 생겼죠. 2개, 그리고 중국인 모임이 3개가 있어요. 이게 5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숟갈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 운동 일으키기 전에 밭갈기부터 해야 되는데, 밭갈기 3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3번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장기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적시되어 있는 전략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이거 보여드리고 나서 각 모임에서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중보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이거 올해 2024년 상해에 있는 중보도시 리스트입니다. 모든 상해 모임,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순장 모임, 그리고 일요일 주일 예배까지 기도하면 항상 이게 들어갑니다. 기도 인도자가 앞에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번 달 9월 달에 중보할 도시는 중국은 남격이고 해외는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입니다. 하고 그 도시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보 기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밭갈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교 훈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례화,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훈련 저희가 받죠.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았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훈련 받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좀 공부한 게 얼만데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장담컨대 잘 모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BBB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중국에서 선교를 10년 했는데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몰랐네? 그랬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따로 배워야지 우리의 사역의 전체 큰 그림을 바로 알게 됩니다. 청사진을 알게 돼요. 우리는 1000피스짜리, 10,000피스짜리 그 조각 퍼즐 맞추는 거 있죠. 각자 퍼즐 한 개만 들고 지금 열심히 퍼즐 맞추고 있는 건데 전체 그림이 뭔지를 몰라요. 선교 나갈 사람만 배우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선교 나가지 않을 분도, 보낼 분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잘 보내고 잘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선교 훈련을 안 받으면요. 성경을 볼 때도 계속 구멍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올려드린 5개의 성경 구절들 제가 말한 각도로 보셨습니까? 그 전에? 다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각도로 보셨어요? 그게 다 같은 명령이었네라고 혹시 그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선교 훈련에서 그 말씀이 같은 구절이라 배운 게 아니라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구절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였네라고 보인 겁니다. 전체를 알고 성경을 보고 전체를 알고 사람을 세우고 전체를 알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선교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관 단체인 미래세대 선교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유명하고 더 오래된 그런 단체도 있지 않냐. 그 유명한 단체를 찾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저희가 유명하지가 않아요. BBQ? 네. 저희가 유명하지 않아요. 저희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데 다른 데 네임밸류 찾으면은 거기 가서 우리한테 잘 맞춰주겠죠. 그 미래세대 선교회는 어찌됐건 저희랑 협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인력도 장소도 부족한데 그곳에서는 인력 전원 제공, 장소도 9주간 전부 제공, 그리고 커리큘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해주고 다 맞춰줍니다. 그냥 말 잘 듣는 데를 찾은 거냐? 물론 그것만 아니죠. 일단은 김언약 선교사님이 그 대표 리더시죠. 김언약 선교사님 저희 3월 1일 때 뵀는데 그분이 선교동원을 20년 이상 하셨고 또 한국의 선교협의회가 하나죠. KWMA라고 거기에 소속 정식 선교단체입니다. 어찌됐건 정식으로 인정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이니까 일단 안전성은 확보가 되었고요. 훈련 내용을 제가 보았을 때 선교의 지식과 선교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선교 실습 사역이 복합적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실천을 나간 단기 선교에서 교회 탐방이나 땅밟기 위주가 아니라 현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율 1% 이내의 표전병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저희 BBB의 영적 야성과 잘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물론 그런 데가 여기만 있냐?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단체를 하나 고른 겁니다.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 선교훈련 이미 받았는데 굳이 또 비슷한 걸 받아야 하냐라는 질문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 세가족변이라는 과정을 밟죠. 저 이거 지난번 교회에서 다 했는데요. 그래도 하시지요? 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저희 BBB의 CCC 출신 분들 엄청 많이 계시죠? 근데 BTC를 다 하셨어요. BTC 내용 CCC 훈련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저희한테 커스터마이징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한 몸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다시 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죽여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 언제 배우셨는지 배웠다라는 기억을 갖고 계시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으시면서 과거의 내용 되새기시고 또 지금 시기에 새로운 감동을 새롭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훈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으셔서 잘 모릅니다. 2번, 3번, 4번 이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BTC도 사실 한 번 받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근데 한 번만 받고 말았기 때문에 대부분 BTC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게는 BTC도 계속 받으시고 이 선교훈련도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꼭 가야 합니까? 말 그대로 단기인데 잠깐 그 뭐 일주일, 2주일 갔다 온다고 뭔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 많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만드는 법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뭐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안 먹어봤다. 그러면 헛거죠.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을 알 수 없듯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가서 맛본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정탐합니다. 바로 가나안 쳐들어가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정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지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미개척 지역 개척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의외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미개척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이 뭘 하겠어. 근데 그 뭐 하겠어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이명수 형제님은 인도 가셔가지고 그 일주일 해가지고 교회 많이 세우셨죠? 예. 그 몇 명 가가지고 뭐 하겠어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사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물질 후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선교 로드맵 10단계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1단계입니다. 1단계, 뒤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외 중보, 선교 훈련, 단기 선교. 가장 기초가 되는 1단계가 되지 않으면 뒤로 진도가 안 나가죠. 기초란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그렇죠? 맨 밑에 기초를 파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기초 1단계는 이게 없으면 선교가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기초가 있어야지만 전체 10단계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BBB 선교훈련은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 나가든 모든 BBB 지체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훈련 안 받는 지역대표님들, 부대표님들 이상, 지구대표님 훈련은 등등등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 주십시오. 뭐 30명 제한이 넘으면 어떡해요? 인원 초과돼서 자를지 말지 누구를 자를지는 제가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은 신청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BBB에 맞는 내용으로 세팅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기 훈련에 편입되어서 BTC처럼 모든 BBB 회원들이 받는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단기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보고 BBB 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 신청 링크를 다시 한번 오늘 지역대표방에 올리겠습니다. 황경원 간사님 오늘 끝나면 싸게 올려주십시오. 마감은 다음 주 금요일 9월 13일까지입니다. 자, 웬만하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역대표방이 끝나면 즉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 방문하여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드린 것에 방금 드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좀 풀리시고 이해가 조금 되어지시고 저희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